정희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료 상담 안내를 드리고자 방송을 진행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강간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회식이나 야유의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성발전기본법, 국가안전위원회법 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운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엄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엄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민사소송 대상은 되나 형사소송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게 대한 부서 전엄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강제 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또는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 원칙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소시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으로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절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성폭력 피해자 100명 중 7명은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100명 중 7사람은 남성이라는 사실을 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실방송에서 이 시간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성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는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또는 아동만 해당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제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만 생각된다고 생각하셨죠?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성은 피해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 여성보다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 유형을 보더라도 강제 추행이 6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강간이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체적 피해가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 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이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남성 성의 혼란을 느끼는 제2차 피해를 겪기 때문입니다. 피해 남성의 일부는 과장된 남성성을 추구하거나 이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동성애자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피해 지원가들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남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여성과 다름없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내 전문 상담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저와 같이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 상담은 남자 상담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 상담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거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 만큼 피해자와 공감하고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회적인 격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통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이 시대에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국민들 인식 전환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닌 피해 지속 시간,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과 사회의 신뢰와 지지 여부 등에 달라집니다. 남성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고통을 참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보다 더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상담과 피해 신고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성 성폭력 문제,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고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 즉 역강간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여러분, 진실방송 정일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여러분,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진실방송 정일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 법률 지원 아낌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즉 정신적 피해도 성폭력 피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 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사례를 들면 부모가 가정폭력 경험자면 그 자식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 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습니다. 폭력사건의 재판 과정에 정당 방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범죄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 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환성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웨이버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직원의 심청,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도 미국이라는 국가도 이민법에 가정폭력 전과자는 사실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2가지는 성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혈연 및 부부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끝이 안 납니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형사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진실방송 진행자 정일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상담은 chungheeil@korea닷컴 또는 chungheeil@naver.com. 전화 상담은 010-9999 구가 4개입니다. 7374. 앞번호가 구가 4개 9999, 끝번호가 7374. 010-9999-7374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이혼 상담 등 이메일 상담은 chungheeil@korea.com 또는 chungheeil@naver.com. 이메일 상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chungheeil@korea.com 또는 chungheeil@naver.com입니다. 전화 상담은 010-9999-7374입니다. 전화 상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999-7374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